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는 정치 뉴스입니다. 제목이 삼진아웃 위태위태 누구 이야기를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네. 지금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여야 원내대표가 접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진척은 있는 겁니까? 네, 세월호 피로감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많은 국민들 상당히 지쳐 있고요. 언제 이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되는지 굉장히 짜증나고 실망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 다시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논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어제 두 원내대표가 만나는 그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박영선 대표하고 저는 사이가 좋아요. 근데 오늘 너무 멋있게 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게 아유 그렇게 감사합니다. 야당 의견도 분분하고 유가족들 의견도 아직은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야당과 유가족들 사이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모두 다 세월호 특별법에 맡겨서 못 간다면 그건 국민들한테 야단 맞을 일이죠. 여당이 계속 우리가 동의하지 못할 사람만 계속 내놓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냐. 그러면 사전 동의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 저 두 원내대표가 만난 장소가 어디죠? 네, 어제 사진기자협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복장이 굉장히 캐주얼하게 자연스러운 복장을 입고 나왔는데 어제 사진기자협회 체육대회에 참가했던 모습입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모자를 깊이 눌러 썼는데요. 그 안에는 수심이 가득 찬 모습, 삼진아웃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박영선 원내대표 지금 저렇게 만나고요. 내일 또 만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박영선 원내대표란 지금 현재 두 번의 협상 실패를 겪었고요. 세 번째 다시 한번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박영선 원내대표의 입지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이따 추가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는 협상할 자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혹자들은 연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타결되지 않을 거라 이런 어두운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사진기자협회 그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두 사람의 말 속에도 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때문에 각종 경제 관련 민생 법안들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민생 법안들은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도 미묘한 그런 갈등 기류가 잡히는데요. 지금 국회 본회의에 이미 상정돼 있는 법안 건수가 91건에 이르고 있고요.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30건에 이르는 민생법안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결국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은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이 최고의 민생법안이다. 이 특별법 처리하지 않고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이 이럴 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비겁하게 여야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옳은 것 그런 것, 시시비비를 가려서 앞으로 나가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의화 의장이 야당 설득, 여야 합의가 먼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공견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계속 정의화 의장을 압박했고요. 결국 정의화 의장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연 다음에 16일쯤에 직권 상정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힌트를 줬습니다.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조금 전에 하태원 차장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박영선 원내대표 두 번 협상안에 대해서 당내에서 퇴짜를 당했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문제를 가지고서도 사실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지 않습니까? 리더십이 땅에 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누란지위라고 하나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을 한번 구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백방으로 노력을 했으나 결국 이번에도 당내 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발,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세 번째 카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혁신과 보수의 2명, 안경환 전 서울대 명예교수, 그다음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투톱으로 세워서 위기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을 제대로 한번 혁신해보자. 이런 게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의 주장이었으나 결국 추인받지 못했고요. 어제 공식적으로 폐기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내에서는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 자리까지 물러나라. 원내대표 자리까지 내놓으라는 주장이 중진들, 네. 3선 이상의 중진들의 입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고요. 또 민평연이라고 하죠. 그 김근태를 네. 추종했던 의원들의 모임에서도 공식적으로 당신 물러나시오 하는 항명 연판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려고 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박영선 원내대표한테만 책임을 묻기는 약간 네.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하고 사전 네.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저희가 CG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번 좀 보고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당내 최대 계파죠. 네. 친노계를 대표하는 좌장 문재인 의원에게 박영선 원내대표 측에서는 네. 설명을 했다. 11일 날은 예. 따로 만나서 이상돈, 박영선, 문재인 네. 3명이 따로 만나서 설명을 했고 그날 밤에는 또 구기동 자택까지 찾아가서 설명을 했는데 네.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예. 이게 박영선 원내대표 측 설명이고요. 문재인 의원 측에서는 네. 둘이만 일단 갔다는 건 처음엔 부인하다가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박 원내대표 그다음에 문재인 의원 이렇게 만나는 자리로 알고 있었는데 네. 가보니까 이상돈 교수가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비대위원회에 찬성한 거지 예.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준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궁색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진짜 이 비대위원이 됐든 비대위원장이 됐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을까? 이건 사실 무리라는 게 그동안 그렇죠. 관측이었고 네. 실제 그게 이제 입증이 됐는데 비대위원에 찬성한 거지 비대위원장은 아니었다. 이거 자체가 되게 변명이 옹색해 보이는데 문재인 의원 측에서는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진실게임 아닌 진실게임이 됐는데요. 박영선 원내대표, 흔들리는 원내대표 입장에서 당내 최대 계파인 문재인 의원의 추인 없이 네. 비상대책위원장 끌고 갈 수 없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확인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의원 측에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나를 흔들려는 의도 아니냐 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의원이, 트위터에 네. 이렇게 밝혔죠. 네. 안경환, 이상돈 두 교수께 참 미안하게 됐다.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좀 매끄러웠으면 단 혁신과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됐을 텐데 아쉽다. 저기 본인이 어제 의사결정 트위터죠. 과정에 참여를 해놓고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저 문장을 좀 찬찬히 뜯어보면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소통 과정이 부족했다. 네. 소통을 안 했다. 독단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일단 책임 전가를 하는 내용이 네. 보여지고요. 오늘 또 한 번 문재인 의원 트위터를 트위터를 또 날렸습니다. 네. 자, 거기 보면 이번 비대위원장 논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반대쪽이었던 사람도 합리적 보수라면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그렇죠. 지칭하는 거겠죠? 네네. 우리의 확장을 위해서도 화합의 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기냐 등 문제 제기는 당연하지만 열린 자세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 본인은 이 사건에 예. 전혀 무관하고 당사자가 아니고 자기는 일이 잘 처리됐으면 하는 사람, 네.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얘기 많이 쓰죠. 네. 바로 유체이탈 화법의 전형이라고 보여지고요. 당내 최대 지분을 가진 의원,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야당의 대선 단일 후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분의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당내에서도 굉장히 큰 비판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분명히 그 비대위원장 영입 과정에 그 논의에 참여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슬그머니 빠지는 듯한 이런 태도 얼마나 신뢰를 줄지 진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